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초 미투 사건 뉴스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1월 29일 무렵의 서지현 검사와 검사장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후 최영미 시인과 고은 시인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윤택 무대감독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투 사건의 파괴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처럼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나간 그러한 나무에 비유할 수 있는 굵직한 인물들이 쑥쑥 뽑혀나갔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더욱 요란스럽게 벌어졌던 미투 사건. 그것이 2018년 3월에는 정치계로 그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 예로 안희정 충남도지사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미투 사건,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대략 한 달 전에 2018년 2월 5일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씨가 충남도지사로 출마하겠다 하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도지사인 안희정 씨가 또 충남도지사에 도전할 것인가? 만일 그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은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씨는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그 당시에 이미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박수현 씨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데 그가 과거 2017년 대통령 보궐선거를 위한 경선에서 안희정 캠프에 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박수현 씨하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친구라고도 하고 그리고 대단히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안희정 지사가 그와 겨루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박수현 씨와는 다툴 일이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수현 씨는 안희정 현재 충남도지사를 발판으로 하는 선거 전략을 세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박수현 씨가 공개한 그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데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이 들어가 있고 또 안희정 지사만이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같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물에 넣어서 제작한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그러면은 청와대에 있던 대변인 박수현 씨가 청와대에서 나왔죠.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는 박수현 씨가 있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웠는가? 그것은 현재의 청와대 대변인인 한겨레 신문사 출신의 김의겸 씨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려져 있듯이 김의겸 씨는 원래 더 일찍부터 이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 내정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를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김의겸 대변인이 들어간 그러한 순서로 되었지만 실제로는 김의겸 대변인이 들어갈 자리에 박수현 대변인이 대신해서 대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좀 냉정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는 박수현 씨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전후 관계를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지금 박수현 씨가 그 충남지사에 도전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했고, 한 달 뒤 2018년 3월 5일에 그 문제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충남지사의 그 비서인 김지은 씨가 JTBC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소위 안희정 미투 사건,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죠. 3월 5일에 JT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도 바로 그날 밤 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명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다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안희정 지사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일을 지켜보게 되면 민주당이 먼저 안희정 씨의 유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됩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반박이나 이런 것을 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JTBC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밤에 갑자기 이 일은 상당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죠. 아주 밤에 신속하게 회의를 해서 제명을 했다. 좀 빠르긴 빨랐습니다. 아니, 좀 많이 빨랐죠. 이렇게 되고 나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혹시 인터뷰 내용에 나온 것이 한 70%만 사실이라든지 혹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든지 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 진영으로부터 이미 거부당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3월 6일 오전 9시 30분 행정부지사가 브리핑을 하면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사퇴를 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생각하기에는 3월 5일에 인터뷰가 있고 피해자의 인터뷰가 있고 3월 5일 밤에 당으로부터 제명당하고 그리고 3월 6일 오전에 사퇴 의사를 밝힌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이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사퇴했습니다. 그는 현직에서 사퇴한 것이죠. 그리고 같은 날 3월 6일 박수현 씨도 다시 이와 같은 일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기 개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사실로서 그 뉴스로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휩쓸렸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역시 민주당 소속, 그러니까 다른
흔히 야당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에서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 민주당이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3월 6일 민주당 소속 오영환 씨가 박수현, 그러니까 충남지사 예비후보인 박수현 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수현 씨가 불륜을 저질렀고 그 불륜의 상대인 여성 당직자에게 특혜 공천을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역시 민주당은 박수현 예비후보에게 사퇴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는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어서 그것을 거절했더니 보복성 정치 공작에 시달리고 있다. 자기가 부정한 청탁을 거절한 올바른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정한 청탁이 언제 있었는가? 신문 보도를 보면은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이혼한 전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상 그것이 이혼하기 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그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은 박수현 씨가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탁을 하는 이유, 그 청탁의 명목, 그것이 이혼의 대가다 하고 박수현 씨가 밝혔습니다. 그러니 아직 이혼을 안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혼하기 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이면 이 청탁을 한 상대가 전 아내가 아니고 박수현 씨의 아내다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 사안의 성격이 조금은 달라 보일 겁니다. 누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가? 그것은 조금 전에 박수현 씨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주장을 했던 민주당 소속 오영환 씨, 그 다음에 박수현 씨의 아내 박 씨, 또 박수현 씨의 처형, 이렇게 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박수현 씨 자신이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탁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업권 3가지를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한겨레신문 2018년 3월 11일자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3가지 사업권은 이렇습니다. 전기차 또는 가스차 충전소를 위한 서울시 토지를 20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업의 인허가, 이런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 다음으로 성남구 분당의 주유소 매입자금 150억 원, 또 세 번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주유소 매입자금 50억 원을 연 4%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도록 은행을 알선해달라는 것도 요구였다고 박 예비 후보는 주장했다. 이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현재의 아내가, 이혼하려고 하는 아내가 이혼의 대가로 이러한 것들을 요구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참 어마어마한
그 금액의 요구인 것이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며칠 뒤 2018년 3월 14일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결국 사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자신이 발판으로 삼았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사퇴하면서 미투 사건으로 사퇴하게 되면서 박수현 예비후보는 사실은 선거 전략이 거의 다 붕괴되다시피 했을 겁니다. 아주 크게 믿었겠지요. 안희정 지사와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의 문제로 결국은 이렇게 사퇴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충남지사 후보 자리가 역시 박수현 씨가 그만둠으로써 비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박수현 씨를 돕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역시 박수현 씨를 돕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청와대의 태도, 이제는 두 번째로 청와대가 박수현 씨를 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측은 박수현 씨가 충남지사 예비후보로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계의 미투 사건, 앞에서는 이제 연결된 두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로 정봉주 씨 미투 사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봉주 씨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6일 프레시안이 정봉주 미투 사건을 보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씨는 인정하지 않고 반박을 하고 그 기자들을 고소하고 이렇게 저항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법 오래 갔죠. 그래서 3월 27일경 그 피해 여성이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릅니다. 피해 여성이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정봉주 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다음 날 3월 28일 정봉주 씨는 그 기자들에게 했던 고소를 취하하고 그리고 모든 공적인 활동을 포기하겠다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정치계의 미투 사건 정말 강력하지요. 그 이름이 알려져 있기로는 상당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역시 정치계에서도 아주 쉽게 미투 사건으로 뿌리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정치계의 미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소설 같은 넌픽션적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소설이니까, 허구이니까 사실관계나 근거 같은 것은 따지지 말기로 합시다. 청와대에서 박수현 요원이라고 하는 이제는 요원이라고 하죠. 직원이 아니고 요원이 있습니다. 그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친구인 안희정의 집에 시한폭탄을 장치하라 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언제 하느냐? 그것은 오늘 낮 12시 59분에 시한폭탄을 장치해라. 이렇게 임무가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 박수현 요원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그 친구 집에 시한폭탄을 장치하면 내 친구가 다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사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형법에서는 이런 것을 미필적 고의라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살인의 의사는 없더라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본인이 알고 있으면 살인의 죄로 그 죄책을 물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시한폭탄을 장치하라. 그러니까 친구가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명령에 그냥 따른다는 그 충성스러운 요원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떤 대가가 있겠죠.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래서 그 임무를 띠고 박수연 요원이 친구 안희정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010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자시계를 보면 1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글자로 시간표를 맞췄습니다. 이 폭탄에. 그것을 박수연이 직접 자기 손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박수연은 1시간 후에 폭발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1시간 후에 폭발하는 시한폭탄, 그것을 친구 집에 장치를 해놓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즉시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좀 남의 그 시선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전혀 서두르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그 1시라고 표시된 이것은 1시간이 아니고 1분 후에 폭발한다는 그 조절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안희정의 미투 사건이 펑 하고 1분 만에 터진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 그 집을 떠나지 못했던 박수연도 불륜 사건으로 함께 그 폭탄이 터지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순간에 박수연 요원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청와대 요원이다. 나는 버려져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 들려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청와대 요원이 아니다. 당신은 대타였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과, 그러니까 박수연 요원과 그의 친구 안희정 등이 되겠죠. 우리는 당신들과 혈통이 다르다. 결국 박수연 요원은 시한폭탄을 설치하러 갈 의사로 이러한 일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자살폭탄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설치하고 간 폭탄이 터지면서 두 사람이 같이 죽는 자살폭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 소설적인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이 어떠한 신뢰관계가 잘못된 것이었고,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고, 또 어떠한 시각으로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우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명백하게, 이게 넌픽션이다 보니까 더 명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래에 그 김경수 씨, 그가 경남지사에 출마한다 하면서 드루킹이라고 하는 네티즌과의 관계로 해서 그
뉴스의 앞부분을 항상 아주 여러 건의 뉴스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김경수 씨는 지금 역시 청와대의 요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가까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도 가깝고 또 김정숙 여사와도 아주 가깝고, 그래서 마치 김경수 씨는 그의 집이 청와대인 것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양정철 씨가 떠나던 날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청와대에 남은 사람들, 청와대 측에서 나온 사람은 임종석 씨 그리고 김경수 씨였던 것을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떠나는 측은 양정철 씨였죠. 그래서 이 청와대가 만일 지금 아주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고 있고 드루킹과의 그 관계가 의외로 복잡하고 오래된 관계로 나타나고 있고 해서 김경수 먼지털기라는 그 작전명을 만들게 된다면 그것 역시 박수현 요원의 경우와 아주 비슷한 구도를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살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 그것도 역시 구조화 됩니다. 여기에서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버려지는 것, 그것을 작전명 먼지털기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뜻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먼지란 무엇일까? 먼지는 좀 특이하죠. 얼마 전에 친노 제거라는 것을 가지고 내내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먼지라는 것은 친노 계열인가? 그렇게 한정을 해서는 그 의미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듣던 적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먼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적폐는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문재인의 청와대를 기준으로 울타리를 친다면, 적폐는 일단은 그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의 적폐청산, 또 그런 경우에 종종 이념상의 대결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군이 아니라 적군에 해당되는 자들에 대한 적폐청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먼지는 내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청와대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아니면 진보 계열이 됐든, 그렇게 해서 또 친정부적인 기업이 됐든 범위는 무수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는 내부의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청와대,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군에 대한 적폐청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범위도 매우 넓고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들도 아주 많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바로 작전명 먼지털기, 이것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자살폭탄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구조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